어려운 이야기는 NO! 재미있는 이야기는 YES! 과학 속 인문학 더 지식 충전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숙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인 도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사랑하는 여자 윤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문화계의 유재석 원종우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앞에 닉네임 같은 거 정할 거 그랬어요. 아니 뭐 지숙님은 그냥 지숙 그 자체로. 아, 왜 이래요? 저도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원종우 작가님은 네. 과학 관련 책뿐만 아니라 많은 또 과학도 크리에이터로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 생각하는 과학이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은 신기하죠. 어렸을 때 신기하다는 신기하다가 접근 자체가 저랑 좀 다르네요. 어릴 때는 신기하다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수학과 과학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정신 차리고 나면 어른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은 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는 속지 않고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과학을 알면은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원종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과학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저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꿈꿀 때부터 네.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실제로 이제 과학계 이제 유재석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립니다. 과학계 유재석이란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되게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저는 과학계 유재석입니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아니 어느 방송에선가 어디선가 딱 한 번 불러주셨는데 아니 뭐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오늘 또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말을 너무 잘하시고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시고 지금도 변호사 일도 하시고 또 게다가 추리소설까지 쓰고 계시잖아요. 가장 어려운 직업은 뭐예요? 이 세 직업 중에서요? 세계 중에 가장 어려운 직업은 네. 그 육체적인 어떤 힘든 걸 떠나서 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두 개 직업에 비해서. 남을 심판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늘 마음이 무거워요. 오판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날씨로 치면 네. 황사 같은 그런 늘 어떤 그 구름 낀 그런 날씨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3년 전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네. 그때 그 황사가 사라졌어요. 그럼 그때 날씨는 어땠나요? 약간 어두운 날씨. 기억하자마자라서 약간 저도. 완전히 맑아지지는 않았고. 그럼 소설 쓰실 때는 어떠세요? 추리소설. 소설 쓸 때가 제일 어떤 뭐랄까 마음이 자유롭게 해방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판사는 네. 가장 해오된 대로 잘 적용하는 사람이 잘하는 판사예요. 변호사는 그 중간입니다. 네. 그다음에 작가는 오히려 정반대죠. 가장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좋은 작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대척적인 그런 면이 있고요. 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좀 네. 일본과의 경쟁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일본에서 네. 판사 출신에 먼저 추리소설을 쓰거나 소설을 쓴 사람이 없나 갑자기 한일전에 들어갔어요. 일단 시장 조사부터 하시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없더라고요. 아하. 중국에도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이게- 한중일 중에서는 네, 그래서 혹시 세계 최초 아닐까.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독일의 그 베른하르트 슐링크라고 판사 출신의 유명한 또 작가가 있습니다. 더 리더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써서 영화화도 되고 그분 때문에 세계 최초 타이틀은 못 달고 그래도 아시아 최초. 주변 지인들이 이제 농담삼아 동부가 최초의 정말 아시죠. 판사 출신 소설가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평론가님은 네. 제가 보니까 영화라는 영역을 넘어서 문화 전반에 대한 평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평론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네.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일반 관객들 그 평점과 네. 극과 극이죠. 예, 평론가의 그 평점 별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막 청탁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관객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영화가 재밌느냐, 네. 재미가 없느냐, 아.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면 네. 아무래도 평론가는 영화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형식적인 걸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영화가 얼마나 새로운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대중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 평점이 조금 낮고, 네, 그리고 이제 예술적인 영화들,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별점을 좀 더 많이 주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 방송 끝날 때쯤 평점 한번 매겨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할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긴장하세요, 다들. 예. 오늘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2020년 새해 목표를 좀 살짝 짧게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호 씨 혹시 목표 있으세요? 새해 목표? 저는 일단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와. 지금 몇 만이에요? 지금 한 3만 정도. 오, 금방 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연도만큼 유튜브를 좀 활성화 시켜보자. 잘 열어보자라는 게 저도 사실 목표긴 해요. 지숙님은 만약에 한다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저요? 일단 다 해보고 일단 반응 좋은 해보고. 걸로. 아니면 저는 과학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제 네. 언제든지 아 근데 여기랑 겹쳐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건 안 되죠. 아야 이거 안 돼. 그럼 저는 뭐 다른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할게요. 저는 이제 픽션을 쓰기 시작을 해서 네. 한 20년을 참다가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와 저는 원래 음악 평론가 출신이에요. 진짜요? 느낌은 약간 음악 평론가 느낌이세요. 뭔가 모르게. 밴드 출신이고요. 기타도 되게 잘 쳐요. 야 전공이 기타예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이것 선배님 때문에? 같으시더라. 오. 그래서 네. 픽션을 써서 픽션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는 밴드 활동을 좀 다시 와. 하고 싶다. 멋있다. 평론가님은 계획 어떻게 되세요? 네, 저도 지금까지는 좀 평론 활동을 해왔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제 뭔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는 저만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뭐 웹툰이든 웹드라마든 영화로든 좀 이렇게 제작해보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해요. 네.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럼 저희 평점 날리러 가요. 그렇죠. 이제 평점을 매기던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거 좋은데요. 아무리 재밌어도 철저하게. 철저하게 나갑니다. 네. 철저하게 해주세요. 저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제가 판사하면서 네. 변호사 하다가 작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점점 예. 작가는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이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근데 그 반대로 변호사는 중간 정도라면 판사는 제일 안전한 직업이에요. 판결이 내려버리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어깨가 무거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또 먹고 싶게. 황사 미세먼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우리 변호사님은 혹시 2020년 계획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좀 아주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워봤는데요. 어떤 거예요? 발음 연습을 좀 하려고요. 발음 연습이요? 발음 괜찮아 잘 들리는데요? 네. 고향이 좀 경상도다 보니까. 너무 저도 친숙하면 저도 경상도라서. 아, 그러세요? 네. 저도 경상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잘하세요, 근데. 뭐야 어디예요? 전 서울입니다. 저 네. 경기도요. 저는 하다 보면 네. 그 서울특별시 아, 이게 특별시로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턱과 턱 사이인데요 살짝. 이게 이거 안 보기 됩니다. 재밌는데요. 의식적으로 발음해도 아직 안 됩니다. 혹시 또 잘 안 되시는 발음 또 있으세요? 그 의와 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의와 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은데요? 우리 경상도 발음에는 저게 구별이 원래 없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실제로 저게. 방금 의와 의밖에 안 하시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아하. 다음에는 의와 의를 꼭 구분할 수 있게끔. 예, 한번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또 나와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모두 새해 목표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선호 씨. 당신은 당첨되셨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화성에서 온 지숙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경기도 화성이요? 응? 경기도 화성? no, 아닙니다. 지구와 목성 사이에 있는 그 화성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빨리 출발하셔야 되는데 저기 보이는 우주선 있죠? 저거 타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진짜 우주선이네? 아니 근데 저를 왜 초대했죠? 그거는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좀 세게 밟으면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년이요? 네, 가시죠. 올라타세요, 빨리. 네. 잠깐 극장을 통해서 외계인의 초대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평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3.5개 정도? 5점 만점에. 몇 점 아니죠, 만점이요? 10개 만점. 좀 더 야무지셔라. 네. 오, 3.5점. 네. 그래도 감시덕지예요. 3점보다 낫잖아요. 네. 혹시 개별로 매긴다면 제가 좀 더 높나요? 그렇다면 판사님 판결이 궁금합니다. 저는 10점 만점 하셨으니까 네. 9점 드리겠습니다. 아, 우후.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낮았었어요. 잠깐 극장을 통해서 외계인의 초대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외계인의 초대, 뭐 1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면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간다. 저희도 안 가요. 그래요? 자, 결과는요. 간다, 3분. 안 간다, 2명입니다. 뭔가 약간 연령대가 낮은 것 같은데요? 에이,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뭔가 이게 특이점이. 사람이 진짜. 먼저 간다를 선택해준 3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아까 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한 40년 살다 보니까 너무 지구 진짜 동안이다. 나 친구인 줄 알았잖아요.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한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한 군데에서만 사는 게 좀 지겹고 이제 뭐든지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또 어차피 뭐 가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10년 있다가 돌아온다라는 그 전제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모험을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작가님은요? 저도 한 30년 살다 보니까 네. 진짜 친구다. 한국에서 20년 30년? 네, 성인이 돼서 30년. 저는 사실은 10년은 좀 부담스럽고 네. 아예 안 돌아온다면 갈 생각이 있어요. 네? 네, 오히려. 편도 끊어주면 간다고요? 진짜요? 10년 후에 돌아온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갔다 오는 게. 갔다 오면 일단 제 친구들 뭐 다 다른 거 하고 있고 뭐 직업도 없고 먹고 살기도 오히려 더 힘들고 그리고 저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 1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다 잊어버려라. 어쩌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못 돌아오는 데를 각오를 하고 멋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대 후반에 첫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를 기억이 나거든요. 오. 근데 너무 설레어서 15일을 기차에서 잤는데 하나도 피곤한 줄도 몰랐고 막 매일 새로운 세계 너무 설렜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설레죠. 근데 그 뒤에 좀 이제 돈을 벌어서 편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설렘이 없더라고요. 편하게 떨어지긴 갔네요. 해요, 점점. 근데 이제 외계 여행을 10년 할 수 있다면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지금에서. 조건부에 간다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 안 간다라고 저희 둘의 의견을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네. 안 간다고 한 이유가 만약에 가잖아요. 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관심. 그 관심이 약간 좀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실험체가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싶거든요. 저도 호기심도 있고 좀 궁금한 것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안 간다는 이유가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집에.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면 너무 속상할 것 같고 막 고분고분 잘해줄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조금 공포스러움이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 네. 자, 근데 외계인의 초대 아직은 사실 상상이지만 언젠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 근데 외계인의 정의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외계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지능이 높고 어허. 어느 정도는 문명을 형성하고 있는 정도 네. 그런 것을 외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외계인 탐사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직접 가서 보는 거. 네. 근데 우리가 사람이 간 건 아직 달밖에 없고 달은 아시다시피 뭐 공기도 전혀 없고 하니까 뭐 생명이 있기는 거의 어렵고요. 그다음에 화성이나 금성이나 그 밖에 네. 여기저기에는 이제 무인 탐사선이 갔는데 네. 아직 별 밝혀낸 건 없고. 아. 근데 화성엔 뭐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상하게 안 나와요. 40년 넘게 화성은 탐사를 하고 있거든요. 화성에 물이 있어요? 물도 있어요. 조금. 그럼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안 나와서 그게 이상하다고 과학자들은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제 전파로 네. 이 친구들도 우리나 마찬가지로 뭔가 뭐 전파를 쓰고 있지 않을까. 오.
그러면 저 멀리서 뭔가 뭐 TV가 됐든 뭐가 됐든 무전기가 됐든 간에 전파가 발산된 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해서 전파 망원경으로 그걸 추적하는 것도 4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근데요? 안 나왔어요. 답이 없어요. 아, 근데 항상 매번 궁금한 건데 이게 약간 지구형 행성 같은 데가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행성들 꽤 찾았고요. 네. 이건 이제 우리 태양계 바깥에 아예 굉장히 멀리 있는 데서 아, 꽤 찾았고 어떤 것들은 지구하고 아마 환경이 아주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알아내냐 하면 기본적으로 크기하고요. 네. 암석 행성이어야 돼요. 가스 행성, 목성같이 가스 행성이면 땅이 없거든요. 발을 못 딛는구나. 예, 발을 못 디디니까 뭐 착륙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성의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해서 온도도 우리 지구랑 비슷한 정도.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추정할 수가 있어요. 꽤 찾은 상태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로 외계인이 있을 것 같은 게 네. 별이 굉장히 뭐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만큼 많냐고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다 센 것보다 그런 별의 개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별에 딸려 있는 행성까지 합치면은 충분히 저는 근데 별 너무 거긴 뭐 사이즈 너무하지 않아요? 그쪽 행성 그쪽.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가는 줄 알고 우리. 아니, 근데 사실 역사 속에서도 외계인에 대한 흔적이 좀 있다고 해요. 선우 씨 좀 찾아보셨죠?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네. 그 세종 때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은 괴이한 기상이 일어났는데 은병 같은 것이 동북 쪽에서 일어나 서남 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 일관이 이것을 몰랐으므로 사력인 위사옥을 옥에 가두어 그 죄를 다스리렸다. 오호. 무슨 말이죠? 뭔지 몰라서 혼났다는 얘기잖아요. 저 누가 알겠어요. 아무튼 뭔가가 이제 뭐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발견돼서 그거를 뭐 어떻게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외계인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세종 때도 말고 이 조선시대 이런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기록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요. UFO 같은 그런 형태를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착각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하늘에서 일어난 날씨 변화, 기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빛이나 이런 것들이 반사돼서 뭐 보이는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들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생각보다 그런 단순한 빛이 아니고 접시랄까 아니면 모양을 더 비행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좀 법적인 관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 네. 많이 좀 약하다. 그렇다면 이게 뭐 당신의 사진은 없었겠지만 그림으로 좀 그려놨으면 우리가 좀 보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저런 그 진술의 어떤 그 전해들은 말이거든요. 저것만 가지고 좀 단정을 내리기 부족하지 않나. 네. 근데 사실 역사 속에 기록된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뭐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기는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외계인은 이럴 것이다가 제일 가까운 영화는 어떤 거예요?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올 정도의 외계인이면 우리 왜 지금 악당 중에서도 네.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악당 외계인들이 에일리언 같은 거. 에일리언. 얘는 그냥 짐승이에요. 그리고 인디펜던스 데이의 걔도 별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뭐 타협도 안 되고 뭐 우리가 뭐 줄 테니까 가달라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종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은 있지만 어차피 그 예측하는 거라면 네. 제가 생각하는 외계인은 좀 ET나 아, 저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친근하고 좀 사람 친화적인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네. 인간 역사에 좀 빗대서 생각해 보면요. 네. 우리가 인간도 이렇게 야만의 시대에서 점점 문명, 또 도덕도 이렇게 좀 진전돼 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문명과 같이 간다고 본다면 우리 지구에 도달할 정도의 과학 문명을 가진 수준의 외계인이라면 굉장히 선한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ET가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호전적인 외계인이라면은 분명히 서로 싸우다가 멸망을 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문명과 문명이 만나게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전쟁이 좀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외계인을 만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외계인과 전쟁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 지구까지 올 정도면 네. 우리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과학 문명, 기술 수준을 갖고 있을 텐데 네, 그럴 것 같아요. 군사력이라든지 무기도 그만큼 발전했을 테고 아마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지구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지구적인 그런 힘을 모아서 사실 뭐 인디펜던스 데이 이런 데 보면은 막 미국 대통령의 지휘하에 막 네, 전 이제 인류가 다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 작전을 벌이는데 지금 어떤 그 분열되어 있는 지금 지구의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외계인한테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좀 그래요. 약간 외계인을 형상화한 뭐 그런 게임들이 많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템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걔네들? 어떻게 이겨요, 사실? 좀 무서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선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어떻게 하면은 그들한테 도움이 돼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와우.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씨는 외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학을 전공해서요.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네. 올 정도면 네. 뭐 게임은 안 될 거예요. 미국의 TV 시리즈인 스타트rek을 보면 기계하고 저 생체가 결합된 그런 종족이 보그란 종족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행성마다 생명들을 식민화해서 자기처럼 반기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맞죠? 스타트렉 이거 아닌가? 스타트rek이 네, 맞죠? 맞아요. 잘하시네요. 네네. 예, 저한테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아니에요? 됩니다, 저는. 스타트렉 보고 나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Live long and prosper. 어쨌든 네, 이건 원래 불칸 인사고요. 근데 이 보그 종족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처럼 생체와 기계가 결합이 됐을 때만이 가장 훌륭한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해요. 신념이네, 어떻게. 네,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해끼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와서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쨌든 힘들다. 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졸업 축하하고 나중에 사회 나가면 꼭 훌륭한 사람이 되렴. 네, 제가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나중에 꼭 만나자. 네. 지숙 선생님, 저 약속을 지켰습니다. 과학계의 유지소도 됐고요. 부와 명예도 거머쥐고 선생님 이제 늙으셨겠죠? 똑똑. 네. 저 지숙 선생님 안 계세요? 제가 지숙 선생님인데. 정말요? 어머, 혹시 정훈이? 아니요, 선호요. 죄송해요. 머리를 못했네요. 큰일 났다. 예. 선생님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내가 세월을 정통으로 이렇게 비껴나갔지 뭐니. 누가 보면 아이고, 누가 보면 아이고, 이게 뭐야? 국적 화성. 비하를 지구 영주권자로 임명합니다. 선생님 외계인이셨어요? 어머, 안녕. 나 사실 외계인이야. 정말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포함해서 가까운 지인이 지구인으로 변장한 외계인이었다면 다들 어떻게 반응하실지 좀 궁금해요. 저는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려서부터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로봇이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기계가 아닐까 많이 그런 류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저희 부모님 연로하셨지만 네. 지금이라도 외계인임을 밝혀주신다면 저는 무척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이래서 아들을 낳기가 무서워요. 이제라도 부모님 외계인임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요? 오랜 동안 네. 제 옆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외계는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네. 게다가 그 외계인이 그 수많은 50억 지구인 중에 네. 60억인가요? 그 중에 저를 택해서 제 곁에 있어요. 와. 저는 그 원픽. 외계인을 상대로 정말 수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와, 그 얘기를 좀 들어서 소설도 좀 쓰시고.
이제 창작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호기심 많아가지고 네. 그냥 더 만약에 저랑 별로 안 가까웠던 사람이라면은 막 더 친하게 지내려고 더 접근하고 계속 끊임없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어떻게 외계로 갈 수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저도 어쨌든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됐으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된다. 뭐 숨겨달라고 하면 진짜 끝까지 잘 숨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호 씨는 어때요? 엄마라던가 동생이 그렇다. 아. 그럼 저는 일단은 핸드폰을 켜가지고 네. 영상을 찍어요. 아 이거 업로드 해야 된다. 유튜브가 조회수 이런. 내가 이래서 아들이 무섭다 거야. 엄마 잠시만 이러면서 이제 피부 세포를 나 머리카락을 뜯어요. 그리고 DNA를 분석을 해서 정말 사람이랑 똑같은지 그런 게 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로망 중에 하나가 셀 사이언스 네이처로 논문을 내는 거거든요. 바로 직방이죠. 조심하세요 어머니. 엄마 보고 있죠? 저희가 녹화 전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통이 가능한 외계인을 만났다. 단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인데요. 어떤 답변 해주셨을지 화면 볼게요. 지금껏 어떻게 살아남았니? 이 답변은 어떤 분이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았니? 저는 바로 예상이 가는데. 그래요? 네. 누구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같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처음부터 콕 집는 사람이 원래 답이더라고. 답이지 않아요? 이 선호 씨라고 생각했는데 저도요. 왜냐하면 그 좀 과학 보시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호기심을 먼저 물으신 게 아닐까. 그러면 과연 이 답변을 누가 해주셨을지 정말 연기. 측의 지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백하겠습니다. 대박. 근데 사실 저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고요. 네. 칼 세이건의 질문이에요. 아, 저게 어디 되게 있어 나오냐면 보인다. 한 번쯤은 또 저도 해야죠. 좀 할걸. 저게 어디 나오냐면 그 옛날 컨택트 거기에서 조디 포스터가 그 외계인들이 보낸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우주선을 만들어서 가거든요. Interferometry somewhere in Learite. Turned out to be some kind of mathematics is the only truly universal language. 가서 이제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은 사실 생물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학적 문명적인 질문에 가까워요.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어떻게 그 전쟁이라던가 뭐 분열이라던가 뭐 그런 걸 다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멋있다. 그래서 골라봤어요. 과정이 궁금해서. 과정이 궁금하고 비결도 궁금하고. 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인이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바보 같은 짓은 뭐니? 바보 같은 짓?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를 궁금해한다. 지숙 씨가 굉장히 어색한데 이게 보니까. 로봇인 줄 알았어요. 와, 이거. 네. 저는 아니네요. 아니네요.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 네. 저는 이 선호 씨가 할 만한 질문 같은데. 모든 게 다 대바라기. 서로 말하기. 같은 부산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한테 무한 사랑을 주고 있어요. 네. 저도 변호사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사회학적인 그런 질문이랄까요? 네, 그런 거라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네. 변호사님이 아닐까. 그럼 이번에도 추측의 지목부터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떻게 된 거지? 자, 일단 세 표를 받으셨어요, 선우 씨가. 세 자, 표.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변호사님이에요? 제가 맞죠? 와, 아까 그렇게 연막을 치는 거. 와, 대박. 외계인의 시선으로 어떤 지구인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들어본다면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를 꼽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저는 외계인이 있다면 극도로 이성에 그 충실한 존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100% 이성. 근데 우리가 이성으로 구축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감정이 바탕이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왠지 지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질문 하신다고 하셨어요?
행복하니? 네. 지금 외계에 사는 게 행복한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그거 했어요. 못하고 왔니? 궁금하잖아요. 못하고 왔니? 왠지 어울려. 일단 저희가 외계인에 대한 공포심도 얘기해봤고 또 친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해봤는데 사실 잘 공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사실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오해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엄청나게 이성이 발달하고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존재들이 오는 거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우리가 완전 미개의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우린 또 우리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문명을 일으켜온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존중이 깔려있지 않으면은 일단은 소통이 불가능하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구의 어떤 예를 보더라도 공동체가 존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물질보다는 어떤 법, 도덕 이런 가상적인 실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을 공유해야만이 그 공동체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인데 외계 문명이 왔을 때는 분명히 우리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아주 이질적인 가치 체계와 도덕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어떤 공유되는 그런 점들의 룰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물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영화에서도 뭐 디스트릭 9 뭐 이런 영화에서도 외계인이 침공해요. 거기서도 Why are you here? 그냥 고양이 캔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그 외계인들이. 그런 것처럼 뭔가 공존하려면은 자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외계인이랑 지구인이 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와이파이 같이 쓰는 것처럼 뭐라도 하나 공유해서 쓰는 게 좀 중요하다. 우리 내부에서도 왜 인종이니 민족이니 종교니 하고 계속 싸우고 뭐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계인들이 외모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다른 외계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공격적인 것 같아요. 뭐 약하든 세든 상관없이 아까 디스트릭트 9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계인들이 표류해가지고 네네. 이제 지구에 어떻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외계인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열악하죠. 우주선은 고장나 있고 거의 난민 수준이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인간들한테 이제 박해를 받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외모라던가 이런 모든 것에서 편견을 갖지 않고 그 내면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자세가 인간들 사이에서 먼저 갖춰져야 우리가 외계인들하고 만날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띵언. 야. 외계인의 초대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그동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해요. 외계로 네. 가는 것만큼의 도전 정신이 필요했던 일이 네. 제가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네. 그 일들을 다 그만두고 한 4개월 정도 그때까지 번 돈을 다 들고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와. 또 어디로 가셨는데? 저 2달 정도는 유럽에 있었고 2달은 이제 뉴욕에 있었는데 정말 내일이 없을 것처럼 돈을 다 썼거든요. 네. 왜냐면은 거의 간 김에 그래도 뭐 볼 거 다 봐야지. 맞아요. 맞아요. 저게 맞는 거예요. 네. 돌아왔을 때는 그게 굉장히 많은 어떤 저한테는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마련해줬고 식견을 넓혀줬었던 그런 여행이 됐죠, 결과적으로. 진짜 큰 도전이었네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네. 제가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를 했거든요. 와, 이게 800km 정도 되지 않나요? 800km 되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걸어가는 거니까 우와. 하루에 25km씩 걸어야 돼요. 10km 배낭 메고 매일 행군을. 70%가 산길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가 했을까 모르겠어요. 저희 가서 처음 만난 독일 친구 이런 친구들은 뭐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뭐 하루에 뭐 몇십 분씩 매일 걷고 뛰고 뭐 벽돌 지고 걷고 뭐 이래가지고 몸을 만들어 왔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화제였어요. 쟤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다. 우와 막 이러면서 막 와, 도전 정신 최고. 네, 전 세계인들의 화제가 됐었어요. 마치 외계인 보듯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정말로 그 순례길에서만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죠. 그 앞에 사진을 살짝 띄워주셨는데 그 사진 어떤 사진이에요? 저게 800km를 걷고 마지막 종착지인 산티아고 대성당이죠. 우와. 800년 된 대성당이에요. 직접 찍으신 사진인 제가 찍은 거예요? 거죠. 제가 누워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누워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찍었죠. 야. 그 상당 되게 멋있어요. 저 사진. 저거는 중간에 네. 걸어 다니다 보면은 저런 뭐 대성당이라던가 혹은 저런 박물관 같은 거를 한 번씩 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못 들어가요. 왜냐면요. 힘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저 앞에서 지나쳐 가버려요. 그럼 지금 굉장히 힘든 사진인 거네요, 저 사진. 거의 뭐 반쯤 토하고 있는 언제나. 아.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도전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판사를 하다가 갑자기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그쵸. 네. 죠 진짜 딱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것만 봐도 정말 큰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랄까 제 안에서 작가로서의 절반인 저와 신기하다. 판사로서의 절반인 저와 이런 게 좀 충돌을 하다가 나머지 절반을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끝에 결단을 내렸던 거죠. 계속 얘기 들어서 저는 진짜 외계인 같아요. 그 드라마 중에서도 별의 손 그대에서 네. 김수현 씨가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 해보다가나 연습. 아니요. 저는 아이돌 연습생이 됐던 게 저의 큰 도전이었어요. 네. 아침이 오면 사라질 텐데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아. 아이돌의 연습생이 된다? 이게 저한테는 도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딱 20살 때였어요. 저희가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625명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나의 마지노선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답변의 평균을 내보니까 35.8세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5.8세? 그거는 저희 셋의 경우를 좀 따져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여행을 떠났던 게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오! 저 산티아고 순례길 떠난 게 42살 때. 오! 저는 글을 처음 쓴 게 42살입니다. 그러니까 35.8세는 좀 너무 빠른 너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본 게 네. 그 한의대에 합격하신 할아버님이 그거를 이제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입학하는 걸. 왜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못 합격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도전해본 거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봐도 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열정이라든지 초심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바래져 가고 있는 그런 걸 막 느끼거든요. 그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보다 훨씬 몇십 년을 더 사신 분들이 그런 새로운 걸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외계인 초대해서 우리가 우주로 갔어요. 그럼 10년 뒤에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어떤 법적 절차를 좀 밟아야 될지 좀 그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10년이면 하필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다. 그걸 자기 대리인한테 맡겨놓고 잘 처리하도록 뭐 소송을 제기하든지 시켜놓고 가야 돼요. 그다음에 네. 또 5년간 소재 불명이 돼버리면 실종 선고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내 재산이 상속이 돼버립니다. 아이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년간 떠나 있으시려면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해놔 그 말씀을. 저 변호를 맡아시면 저도 물론 그럼 이걸 아시면서도 가시겠어요? 저는 일단 상속이 되면 빚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를 끼치겠네요 오히려. 예.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가야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당장 예. 내일 녹화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 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예 안 돌아오는 걸로 내뺀다 완전히. 한돌. 아예 가버린다. 아예 가버리면 뭐 알 게 뭐예요. 아, 그러게요. 완전 높이네요. 예. 일단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용기와 또 그리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몇 년 안에 실현 가능한 우주여행 상품이 곧 등장할 거라고 해요. 이거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우주여행이 현실화되고 우주인과의 뭔가 만남이 일상화가 된다면 인류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나라가 그 쇄국 정책을 펼치다가 그 서양 문물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그 서양식의 가치관,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마찬가지로 외계 문명과 접하면서 근데 그들의 도덕이나 가치관, 법 이런 게 완전히 다를 거라고요. 바닥부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좀 커다란 그 이상의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테지만 정말 희한하게 생긴 우리랑은 다른 어떤 그 생명체가 들어오는 거니까 많은 것들이 깨질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그러게요. 네. 사실 저는 딱 그 뭔가 우주 여행 자주 하고 뭐 외계인들을 만날 수 있다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약간 정치권이 더 많이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누가 여기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비례대표 외계인 뭐 막 그런 것부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20대 때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네. 여러 종족의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그 선언을 내줬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고생해서 이제 어떤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문화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외계인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들의 기술이라든가 어떤 혹은 뭐 살아남은 비결이라든가 어떤 뭐 평화의 비결이라든가 우리를 좀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선호 씨는 어때요? 만약 이제 if 가정을 한다면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 왠지 옆에 계실 것 자꾸 저를 지목하세요. 우리끼리 외계인 게임을 하나 만들어야 진짜로 이미 있어서 이렇게 지금 촬영해 주시는 제작진 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실 것 같고 감독님? 그러니까 뭔가 충격을 안 주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뭔가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쉽게 융화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뒷문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네, 저희가 지금까지 외계인의 초대와 또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좀 뭔가 생각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좀 확고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처음과는 다르게 생각의 변화가 있으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견과 지금 바뀌었을지 한번 추측을 좀 해볼게요. 우리 변호사님은 안 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 들으셨죠? 뭐 법적으로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미 해야 하다 될게 보면은 있고. 놓쳐. 그러니까 어디 제가 지금 갈등 중입니다. 정말 맞죠? 과연 바꿔야 하나 지금. 사실 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엔 좀 모험 음심을 발휘하실 좀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선호 씨 인생 별거 없어요. 같이 가요. 다시 갈까요? 또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이제 대부님이 가자고 하시면 또 가야죠. 이렇게 설득당한 그럴 거면 이거 왜 털어난 거예요? 그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의 초대, 10년 후 돌아올 수 있다면 간다, 안 간다?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뀌었어. 완전 바뀌었어. 결국 혼자 안 가죠. 결국 혼자 안 가죠. 인생 별거 없어요. 진짜. 자, 일단은 먼저 변호사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처음과 의견이 바뀌셨는데 아유, 간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네.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서 그러니까 역시. 네네. 그것도 있고 더불어 또 이 녹화를 진행할수록 저희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또 갑자기 어두워지셨어요. 이게 황사. 힘이 있어. 가족 때문에 호기심 포기해야 되겠다. 선호 씨 왜 바뀌었어요? 저는 뭐 일단 원정우 대장님께서 같이 캡틴께서 가자고 하면 가야죠. 저 책임 못 져요. 아직. 바꿀 수 있나요? 또 갔다 오면 제가 또 이제 유튜브가 또 떡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독자. 원어지 유튜브. 그렇군요. 저는 바꾼 이유가요.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저를 해친다는 것보다는 뭔가 또 새로운 세계를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좀 더. 네, 같이 가시죠. 몇시 차예요? 제가 채권 관리해드릴게요. 이거네. 남아서 저희 관리. 그러니까. 네, 한 명은 남아야지. 이거 되게 아름다운 조합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왜 안 바뀌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되게 강조했던 게 1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1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가 없어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멋있다. 그냥 뭐 인생 별거 있냐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또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갈 수 있는 그 용기만이 또 홀가분하게 떠날 수 한번 있는 또 마음. 걸어보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날 때처럼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작가님은 왜 안 바꾸셨어요? 이유는 뭐 알겠지만요. 근데 여쭤볼게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여기서 사는 그 어떤 순례길 같은 게 한번 끝나고 뭔가 다른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 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저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아,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네. 꼭 기회가 온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맡겨주실 분도 계시니까요. 마음 편히 가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외계인에 대한 얘기, 또 외계인 초대한다면 갈까 말까 이런 얘기도 좀 나누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대답을 좀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SF 영화를 봤지만 외계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생각해본 2시간이 있었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 재밌었고 또 행복했습니다. 네. 과학 속 인문학 더 지식 충전소는요,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지식 충전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속 인문학 더 지식 충전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 일단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너무 좀 일단 중요한 것이다. 좀 기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아, 오히려. 로봇처럼, 인공지능처럼, 알고리즘처럼. 굉장히. 저랑 비슷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범죄가 마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국을 가정을 하자면 그 모든 범죄를 다 없애려고 한다면 사회는 더욱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는 아닐 것이다. 각자가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약간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얘기인 거죠.